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만든 상황이 미사일 객체 만들어서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만 미사일 객체 만들어서 리스트에 담아놓고 그 리스트 반복문 돌려서 보여주는 것까지. 지금 좌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얘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지금 겹쳐있는 거죠. 제가 대략 한 10번 정도 눌렀는데 여기에는 10개의 미사일이 겹쳐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눌렀을 때 얘가 좌표가 변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면 먼저 누른 애는 먼저 나갈 거고 늦게 누른 애는 늦게 나가겠죠. 자, 그 처리는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포문을 돌릴 거고요. 이 안에서 미사일 리스트의 길이만큼 돌릴 거예요. 이러면 미사일 리스트 0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다 돌아주는 거잖아요. 반복문을 돌려주는 거죠. 이거는 눌렀을 때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눌렀으면 알아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한 칸씩 미사일이 이동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알아서 반복문을 돌 수 있게 포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서 M이라고 하는 애한테 M이 아니지 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미사일 리스트에 있는 그 순차적으로 돌 때마다 나오는 I, 현재 들어있는 값이겠죠. 그 값들을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M 안에는 미사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미사일 객체들을 갖고 있겠죠. 순차적으로 이런거 접근 가능한 거잖아요. 객체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빼겠다. 미사일의 Y좌표를 M.move, move는 여기서 10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얘는 한 번에 얼만큼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였죠. 당장 이렇게만 해도 미사일이 이동을 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나가죠. 한 번만 눌러도 객체 만들어질 거고, 한 번 누르면 객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돌 거잖아요. 얘가 알아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 번만 누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딸깍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내보내는 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2개, 3개 정도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왜냐면 키다운과 키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속도를 좀 낮춰서 보면 눈으로 좀 보일 거예요. 얘를 1로 만약에 바꿨다. 지금 하나 눌렸네요. 하나. 근데 조금만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나가죠. 이게 좀 빠르면 애초에 얘를 10이다 다시 돌려놓으면 애초에 얘가 한 번 누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놨다면 솔직히 그냥 이러고 있으면 못 깰 게임이 없잖아요. 적기가 아무리 많아도, 적기가 발사하는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고만 있으면 그냥 게임 클리어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사체의 개수 제한도 걸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미사일 객체가 벌써 꽤나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화면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는 미사일 객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객체 개수가 게임 한 판 진행하는데 미사일이 몇 번이나 나갈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나가겠죠. 벌써 이러고만 있어도 몇십 개는 뚝딱인데 점점 느려지는 거 보이세요? 렉 걸리듯이 살짝살짝 끊기는 거. 이게 계속 쌓이면 프로그램은 터지는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화면 밖으로 나간 미사일들은, 혹은 적기를 만나서 부딪혀서 사라진 미사일들은 지워줘야 되겠죠, 객체를. 그래야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딜리트 리스트라는 거 하는 거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 안에다가 Y의 좌표가 어떤 경우에요? 그래서 미사일이 나간 경우가, 네. 이거 쓰다 말았구나. 자, 미사일이 아직 안 나갔죠. 나간다는 경우는 요 화면, 이 기준을 벗어난다라는 건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지워야 되잖아요. 살짝 걸쳐있을 때는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근처만 놔도 다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럼 미사일이 이렇게 존재할 때 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미지의 좌표를 여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이 미사일 이미지 기준 좌표인 이 왼쪽 상단 좌표랑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딱 넘어간 시점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Y의 Y축, 여긴 0이잖아요. Y가 0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미사일 높이만큼 한 시점이 온다면 미사일이 완전히 벗어난 경우잖아요. 그거 교수님, 그 버튼 위쪽을 살짝만 이렇게 당겨 주실래요? 이쪽으로. 아니요. 그 누른 버튼. 아니요. 그거 말고 문 열 때 쓰는 거. 네네. 걔를 이쪽으로, 제 쪽으로 조금만 위를 당겨 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애가 계속 열려 있는 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Y 좌표를 변경해야 되는지는 체크가 됐으니까 그거 써주면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M에 들어있는 Y 좌표가, 이 좌표가 마이너스 미사일의 높이라면, 미사일의 높이가 40이니까 지금 25에 40이죠.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0부터 걸러내겠죠. 그 경우에는 딜리트 리스트에 어펜드 여기다가 값을 저장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서 미사일을 날려보면 화면 밖으로 넘어갔을 때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얘는 그냥 리스트에 넣어놓기만 한 건데 이제 지우는 것도 해줘야 되죠. 지금은 아직 지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넣기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미사일 리스트는 밖에 있고 딜리트 리스트는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사일 리스트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얘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얘가 뭐 이런 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러면 이 무한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얘는 초기화 되겠죠. 미사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딜리트 리스트는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얘는 계속 쌓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미사일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3번 눌렀대요. 그럼 미사일 3개 만들어지겠죠. 순차적으로 0번, 1번, 2번 쌓일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적기가 아예 없다면 그냥 순차적으로 나가겠지만 0번, 1번, 2번 순으로 사라지겠지만 만약에 적기가 있대요. 그럼 적기랑 충돌했을 때는 그 미사일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은 적기를 안 맞았는데 얘가 적기를 맞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나가기 전에 얘가 적기를 만나서 사라져야 되면 얘가 먼저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먼저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여기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여기 0번 인덱스로 들어오겠죠. 딜리트 리스트에. 그러니까 원본은 냅두고 원본에서 바로바로 지워버리면 얘네 인덱스가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본은 냅두고 삭제할 리스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복문 돌 때 여기 안에 그러니까 얘는 반복문 돌 때마다 초기화가 될 텐데 그럼 어차피 값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필요한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감과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미사일은 나갔고 이 시점에 어떤 미사일은 나갔고 어떤 미사일은 충돌했고 그리고 충돌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적기가 앞에 있는 적기 뒤에 있는 적기가 있어요. 먼저 손해가 얘를 맞는 시점과 늦게 손해가 얘를 맞는 시점이 동일하대요. 그럼 딜리트 리스트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복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로 만든 거고 여기다 만약에 얘가 먼저 나가야 되고 얘가 먼저 사라져야 돼서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얘가 사라져야 돼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긴 1번 인덱스일 거고 이 경우에 얘네를 이용해서 이 딜리트 리스트의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지울 거예요. 지우는데 얘가 남아있대요. 계속 남아있대요. 그러면 뒤에 또 쌓이고 계속 쌓이겠죠. 얘도. 그러면은 얘가 지우려고 할 때마다 여기 들어있는 거 다 지우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되고 나면은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겠죠.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계속 다 지워질 거니까. 그리고 얘를 계속 쌓으면 문제가 뭐냐면 얘 쌓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서 지우려고 한 건데 얘가 계속 쌓인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얘 지워줄 리스트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매번 초기화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얘는 초기화가 위에서 된 다음에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를 지워주려고 만든 게 딜리트 리스트. 자, 그러면 지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지우는 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딜리트 리스트에 있는 거를 지울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지우면 자 보세요. 이게 미사일 딜리트 미사일 3개 있대요. 0번, 1번, 2번이고 미사일 순서가 1번, 2번, 3번이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차적으로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적기가 없지만 그 과정까지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이 먼저 사라져야 된대요. 적기를 만나서. 딜리트 리스트에 3번이 가장 먼저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먼저 사라져야 된대요. 얘가 나가기 전에 얘가 먼저 적기를 만났대요. 여기에는 1 들어올 거고 마지막에 2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얘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지울 거예요. 얘를 지웠대요. 그럼 여기 안에 이거 지워지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인덱스의 변화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얘가 먼저 지워진대요. 얘 지웠대요. 그럼 얘는 이사 가야 되죠. 일로 땡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려고 할 때 만약에 인덱스 번호 이게 인덱스 번호로 얘네들의 원래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인덱스가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된 애를 지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버스를 돌려놓고 이 딜리트 리스트를 리버스 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값을 반대로 돌려놓고 얘를 지우게 되면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리버스는 그냥 함수가 있죠. 쓸 수 있는 함수가 이렇게 써버리면 딜리트 리스트가 자체가 그냥 리버스 된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A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출력하면 그냥 나오겠죠. 근데 리버스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A 출력하면 반대로 돌아간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여드린 거고, 근데 사실 저희 거에서는 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게 인덱스로 지울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근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하나 소개를 드린 겁니다. 미사일이고 딜리트일 때 얘를 이용해서 얘를 지우려고 할 때 얘를 한번 역순으로 꽈서 뒤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한 거예요. 얘는 일단 지금은 필요 없고, 이때 지울 겁니다. 지우는데 우리 리스트에 있는 값 지울 때 방식 한 가지 아니었죠.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죠. 얘는 뭐였어요? 특징이 얘는 인덱스로 지우는 거예요. 얘는 값을 활용해서 지우는 방법. 근데 우리가 딜리트 리스트에 넣어놓은 게 뭐예요? 인덱스예요? 값이에요? 이 m은 미사일 리스트가 순회하면서 한 번씩 꽂아주는 객체일 텐데 얘는 그럼 인덱스가 아니죠. 딜리트 리스트는 미사일 리스트가 반복문이 돌 때마다 추가되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걸 여기로 복제해 놓는 거죠. 근데 복제하는 기준이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라고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적기를 만났을 때는 굳이 지금 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없겠지만이 아니라 없으니까 일단 화면 밖으로 나간 경우만 조건을 걸어서 그때 나간 애들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값인데 인덱스로 지우는 방법을 쓰면 안 지워지겠죠? 애초에 여긴 인덱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객체 자체는 인트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타입 뭐라고 할 거예요? 딜리트 말고 리무브를 쓸 겁니다. 미사일 리스트 점 리무브 해서 여기에 D. 그럼 딜리트 리스트가 순회해서 값들을 한 번씩 D에다 꽂을 건데, 미사일 리스트에 이 D의 값이 존재하면 얘 지워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사일이 나갔어요. 화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존재하나요 이러면? 자,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려면 리스트 지웠으니까 지우고 나서 쇼 보여주고. 근데 얘는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애매한데요? 네. 만들고 움직이고 지워버리고, 보여주고 여기가 지워버리고. 나간 경우에는 여기서 지울 거니까 여기서 한번 검증을 해볼까? 여기서 프린트를 해본다면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자, 미사일 지금 여기 프린트를 걸어놨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리스트에는 값이 3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출력됐을 때, 그죠? 두 번째 출력됐을 때는 2개로 바뀌었죠. 세 번째 출력됐을 때 3개로 바뀌었죠. 하나로. 그리고 마지막 출력된 거 보면 없죠. 지금 우리 미사일이 3개가 발사가 됐는데 그 3개가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과정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화면 밖으로 3개가 다 나갔을 때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미사일 리스트는 없다, 비어있다 가 보여진 거죠 지금.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것도 한번 해보죠. 얘를 이거 말고 만약에 이 미사일 리스트 이렇게 지우려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지우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멀쩡해요. 프로그램 미사일을 썼어요. 나가자마자 에러 뜨죠. 못 지워서 그래요. 얘는 지금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인덱스로 지우는 문법을 사용해 놓고 너 지금 나한테 객체 넘겼어, 이거 인덱스 아니잖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으면 좋을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값으로 지우니까 리버스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인덱스로 지운다고 하면 리버스를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우린 지금 값으로 지울 거기 때문에 값은 인덱스 번호랑 상관없이 중간에 있는 거 그냥 뽑아서 막 지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준다면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겠죠. 미사일 리스트에 값이 존재한다면 din 이때는 지우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얘가 안 들어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미사일 리스트가 만들어져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이 경우가 통과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니까 이 검증이 큰 유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개발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까지 해준다면 좀 더 깔끔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우려고 하는 D라는 객체가 값이 여기 안에 있으면 지워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리스트 삭제할 때 안전하게 지우는 법.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D가 미사일 리스트에 없는데 지우겠다 하면 얘는 에러 뱉을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는 남겨놓진 않을게요. 지금 거에는 큰 의미 없어요. 미사일 리스트가 존재하고 넘어가야만 딜리트 리스트에 어펜드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건 큰 유의미하진 않고.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딜리트 리스트 얘를 놓고 지우는 거랑 이거 빼고 얘는 여기까지 저장을 남겨드리고요. 얘를 여기다가 남겨드릴게요. 여기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해보죠. 그리고 지금 잠깐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여기였나?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스페이스 샷, 얘가 누르면 그때 이런 거 했었죠. 해서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경우,
이 조건문을 안 줬을 때는 없는 경우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에러가 났었죠. 아마 여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나오고. 아까 뭐 했을 때 에러가 나왔더라? 아무튼 아까 전에 2교시 진행하면서 얘를 보여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if 조건문까지 오기 전에 에러 나는 걸 보셨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try accept 얘는 이제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얘는 python try 라고 하면요 나오거든요. 예외 처리 방식이에요. 이건 뭐 다른 언어에도 있고요, 자바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예외 처리 방식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미사일 쇼를 시도를 해요. 트라이는 도전이잖아요.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나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와요. 이 except 얘가 예외란 얘기거든요.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여기로 오는데 지금 패스죠. 그러면 이게 실행을 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에러를 뱉을 거면 여기로 넘어왔는데 얘가 패스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아까 우리 이거 했을 때 에러 났잖아요. 2, 4, 1 리스팅. 이거 당장 에러가 났었죠. 실행시키면 여기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얘가 나가는 시점에 에러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어요. 트라이로 트라이로 하고 밀고 accept 패스. 제가 얘를 시도를 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밑에 내려갔더니 패스라서 그냥 넘어갈 거라 그랬죠.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에러가 안 나네요.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 예외에 대한 처리가 그냥 패스니까 이 안에 뭔가 로직을 넣었다. 그럼 얘가 실행했는데 안 되면 요걸 수행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구문도 파이썬도 있습니다. 이거 자바에서도 그렇고, 자바는 좀 애초에 트라이 캐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안 하면은 컴파일이 안 되도록 빨간 에러가 나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알려주는 게 딱히 없어서 본인이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네, 이런 트라이 캐치 문도 있다라는 거, 트라이 익셉트 문도 있다라는 거. 지금은 딱히 필요 없죠. 문제없이 수행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건 다 문제없고, 어차피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미사일들은 사라질 거니까, 메모리도 안 먹고 있을 거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직 이 문제가 남았죠. 이러고 있으면은 못 깰 스테이지가 없으니까, 게임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미사일을 꾹 누르고 있어도 한 번쯤 끊기게끔, 아니면 미사일 간의 발사 텀을 주는 거죠. 근데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옛날에도 아니지, 이거 처음 파이게임 시작할 때 그 프레임당 화면 깜빡거리는 거 확인하려고 K라는 변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필요 없어서 지운다고 했던 거. 얘 그냥 다시 만들고요. 스페이스 샷 얘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K의 값을 1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그쵸? 6의 배수. 그러면 애초에 미사일 객체 만들어지는 거에 제한을 걸은 거죠. K가 이 이제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이렇게 연산되는 건 아니지만 초당 60회라 그랬죠. 초당 60번 할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얘가 반복문이 한 초당 60번 정도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야 그리고 업데이트 하는 거, 그래서 화면에 계속 나타날 거니까 변화가. 근데 이게 컴퓨터에 따라서 연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놓은 제한은 어떤 거냐면, 미사일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인데, 얘가 true일지언정 K의 값이 6의 배수가 아니라면 얘는 AND로 엮였으니까 실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어요. 미사일이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올라갈 텐데 중간에 끊긴다라는 거죠. 제한을 좀 둔 거예요. 이 K가 6의 배수가 아닌 시점에서는 미사일이 안 나갈 거니까. 그럼 대충 연산이 정확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60분의 1초마다 반복문이 돌 거니까, 그럼 K의 값은 60분의 1초마다 1씩 증가하겠죠. 그러면 1초에 K는 몇 가지 이 미사일 객체가 만들어지는 횟수는 대충 보면 한 10개죠. 왜 안 끊겨? 또 초기화가 안 됐나? K 값이 증가해서 보여주니까 끊겨야지 맞는데, 지금 이거는 적용이 제대로 안 된, 얘가 맞네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미사일의 연사 속도에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이걸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배수를 키우면 되죠. 아예 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계속 지금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어요. 발사 속도에 제한을 주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1945 같은 슈팅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템 먹으면 발사 속도가 더 빨라져서, 연사 속도가 빨라져서 더 많이 쏘고, 뭐 아이템을 먹으면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무기 방식으로 바뀌고,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이템을 먹었다, 그럼 아이템의 이미지랑 내 히어로가 접촉한 시점을 구해서 그 시점부터는 발사 속도를, 연사 속도를 변화시켜주면 될 거고, 그러면 원래는 이 속도로 나가던 미사일이 아이템을 먹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했을 때 변화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준다면 빨라지는 거고, 여기서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얘는 한 6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큰 유의미하진 않고 이 제한을 보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단계까지는 끝난 거예요. 이만큼 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초기 기획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미사일 발사될 수 있고 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이제 적에 대한 개념, 그리고 뭐 충돌 판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위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게, 아니면 뭐 화면에 보여줄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일반 몬스터도 있을 거고 보스 몬스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적의 체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 그러니까 일반 몬스터는 잡으면 몇 점,
보스는 몇 점 이런거, 그리고 얘네들이 발생하는 위치 이런것도 있을 거고, 뭐 충돌 같은 경우는 적과 미사일이 부딪혔을 때, 아니면 적과 히어로가 부딪혔을 때, 이런 것들. 위아래 이동은 그냥 위아래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옵션에는 또 이런 것들, 점수, 시간, 이런 것도 있겠죠? 게임 시작할 때 프레스 애니 키 이런 거, 아무 버튼 누르세요 하면 게임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게임 초기 화면에 스타트, 옵션 이런 걸로 나눠 놓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졌어요. 충돌을 너무 많이 해서 히어로가 체력이 끝났습니다. 그때 보여줄 엔딩 메시지, 엔딩 메시지보다는 종료 메시지. 그리고 게임을 완전히 클리어했을 때 클리어 투 엔딩 크레딧,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를 도전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것보다 더 많겠죠.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 정말 진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싶을 것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개발을 하나 하려면, 게임 같은 거는. 근데 이제 하는 방식은 지금 해왔던 거랑 유사하고, 얘를 하면서도 지금 해왔던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게 꽤나 많으니까 얘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재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좀 뭔가 막혀서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구글링을 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수업이 끝났다고 질문을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파이게임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 사실 파이게임 라이브러리가 직접 해주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함수 처음 쓰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안 배운 게 없죠. 다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심지어 딕셔너리를 안 썼어요. 딕셔너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딱히 뭐 미사일 같은 거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 딕셔너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름을 붙여가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로 간단하게 처리를 한 거고, 만약에 만드는 과정에서 딕셔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배워서 쓸 줄 아니까 다 배운 걸로만 했습니다. 파이게임 관련된 건 조금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사용법, 문법은 다 익혔으니 이런 것들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개발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런 리스트들 있죠. 투두 리스트처럼 작성을 해서 보여드린 건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말로, 글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 글을 코드로 옮기면 네, 이게 개발이에요. 내가 게임을 만들 거예요. 게임 화면 필요할 거고, 뭐 필요할 거고 쭉 정리를 해요. 그걸 코드로 옮길 수 있으면 그게 개발이에요. 당연히 이게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쉽진 않을 건데, 얘는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개발자스럽게 다 접근해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얘는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물론 재능이 있고 뭐 정말 이제 능력이 좋아서 한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뚝딱뚝딱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천부적인 재능인 거니까, 우리가 타고난 걸 가지고 난 없어 하고 좌절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타고난 애들은 좀 적게 해도 된다. 그럼 나는 안 타고났다. 그럼 많이 하면 되죠. 결국 경험치가 쌓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면 개발 끝이에요.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구글과 혹은 아직까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나 구글이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는 거고 이렇게 좀 이런 내용들을 시간을 좀 투자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잘 쌓아나가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경험들이 다 여러분들의 스킬로 돌아올 거니까 많이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자, 파이썬 넘파이, 얘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랑 판다스, 얘도 라이브러리예요. 이거 두 개를 뭐 같이 해보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주말 수업 특성상 거기까지는 좀 어려웠고, 얘네 둘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 파이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하는 방식들을 좀 배웠잖아요, 익혔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라이브러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대신에 찾아서 나온 내용을 내 거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걸 해나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요, 진짜. 언어 기초적인 문법은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쯤 검색해 보시고 얘네가 뭐 하는 앤지, 얘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이 또 빅데이터랑 연관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한 번쯤 찾아보시고, 라이브러리도 도큐멘트, 문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걸 활용해서 내가 간단한 뭐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과정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수업 페이지에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올려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try, except 예외 처리 방식도 한 번쯤 구글링해서 공부하세요.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 번쯤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은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코드에서 얘네 둘은 뭐 쓰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건 이제 과감하게 지워도 돼요. 실제로 사용되는 게 없다? 그럼 지워도 됩니다. 만들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쓰네? 그럼 지워버리면 돼요. 컬러 뭐 쓰는 게 없죠? 컬러 아예 안 쓰고, 블랙은 전사할 때 하나 쓰고, 그럼 컬러도 지워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최종 버전을 공유를 하나 해드리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주말에 파이썬 수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도전과 시도와 테스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히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해본 만큼 늘 수 있는 게 개발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면 꼭 공부를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